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지금껏 계속 이제 농지 문제랑 뭐 태양광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었었는데 좀 주제를 바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 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마을 학교를 하면서 이 안평 지역 또는 뭐 농촌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 생각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 학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동네 애기들을, 동네 학생들을 더 돌보자. 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아이들에게 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또 교육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곳이 마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학교도 몇몇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즐겁게 보람 있게 느끼시는 분들이랑 같이 마을 학교를 꾸리는데요. 저희 마을 학교 선생님은 한 6명 정도 되고 학생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꾸준하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마을학교 학생들은 저희가 함께 마을학교를 꾸리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자녀들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복지사라고 학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평초등학교 교육복지사님이 좀 마을학교 활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준 학생들이랑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적인 주제는 이 도서관 문제예요. 도서관. 한평 지역의 도서관 문제인데 지금 왜 마을학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일단 사진을 보면서 마을학교 활동을 조금 같이 소개를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하모니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그 하모니카 취미 활동을 좀 하시는데 자신의 취미와 하모니카를 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가 의외로 배우기가 쉽더라고요. 같이 또 다 같이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음악 교육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그 예술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학부모님들이랑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요 마을 학교가 있는, 저희 마을 학교가 위치한 곳에, 어, 동네 너른 마당인데 아이들과 뭐, 얼음땡, 뭐, 숨바꼭질 이런 놀이들도 저희가 틈틈이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서로 친밀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제 좀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이제 20대 선생님인데요. 가장 젊은 선생님이고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예, 요거는 좀 학생들이랑 여기 마을학교 있는 동네의 어르신들이에요. 요 지금 요 상 위에 있는 것은 주먹밥이고요. 제가 5.18 때 주먹밥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밥을 통해서 5.18 정신을 좀 되새기고 지역의 어르신들이랑도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맛있더군요. 예, 이거는 마을학교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저희 9개인가 마을학교가 있는데 장기 자랑도 하고 또 서로 다른 마을학교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작은 체육대회, 공동체 놀이 이런 것도 하면서 즐겁게 또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요때 하모니카 연주, 뭐 하모니카 합주를 가지고 장기 자랑을 했는데 되게 즐거웠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같이 공연 준비를 한다는 과정 자체도 좋았고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한 단계 좀 성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는 보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네, 광주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적인 것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이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만 또 이렇게 돌봄의 손길이 좀 약한 아이들도 있게 마련이라서 아이들이랑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 동네 어른으로서
오다 가다 뭐 한두 번씩 인사하는 수준 이상으로, 아, 우리 동네 어른들,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은 우리를 위해서 참 즐겁고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런 추억이, 그런 생각이 아이들한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서 간식도 먹고 응원도 하고, 다행히 이날 기아가 승리를 해서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응원봉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한 마을을 아이들이 모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어떤 마을을 모형으로 만드냐? 자기들이 원하는 마을의 모형을 만드는 수업에서 이제 결과물로 나온 작품이에요.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이 전성실 선생님이라고 교사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이런 좀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학교별로 이제 그런 수업 시간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저희 마을 학교에서 이렇게 좀 전문적이고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을 섭외하는 역할도 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을 학교 선생님은 아니신데 어, 또 유명하시고 또 좋은 좋고 창의적인 수업을 하신다는 말을 좀 그 소문을 듣고 섭외를 해서 여기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민주시민 교육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수업을 기획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영장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참 이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잖아요. 몸을 잘 안 움직여요. 핸드폰을 많이 보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어디나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체육 활동 또는 스포츠 클럽 활동 이런 활동들을 어, 읍, 한편 같은 경우는 읍에서 하는 학생들 몇몇을 제외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돌봄의 손길이 약한 아이들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육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올해 작년 2025년은 특히 이런 체육 활동도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고요.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VR 체험. 이 한평에 VR 체험장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서 하고 있는데요. 좀 생각보다 가격이 세서 자주는 못 갔고 한 두어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참 좋아하는데 어, 마을학교 재정이라는 게 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가죽 공방 수업인데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저희 마을학교 선생님이시자, 여기는 안 보이는데 맨 뒤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이시기도 합니다. 가죽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카드 지갑을 만드는 바느질 공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예쁜 카드 지갑을 받고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지금 중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여기 이게 화살표 보이시죠? 요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요 분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서 기자신데 수업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로서 또는 뭐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사명감이나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어, 원래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게 반응을 해주고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해서 요 강사님도 보람을 느꼈던 것 같고 요 과정에서 이 친구들 중에 그 시집을 냈던 친구가 있어요. 중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시집을 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는데 심지어 그 친구를 사실 저는 처음 봤는데 저희 동네 학생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마을 학교를 하면서 저희 동네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리 단위로는 같은 리에 있는 학생인데 그 같은 리에 마을이 세 개거든요. 저희 마을은 아니고 리는 같은데 아랫 마을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시집을 냈다고 하길래 그 이후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말도 걸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하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획을 하고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시골 지역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직업군의 이런 선생님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수영장 사진이 다시 나왔네요. 네, 수영장. 예, 요 두 분이 이제 수영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 좀 개인적으로 또 인연이 있어서 싸게 수업을 해주셨어요. 아, 아이들이 확실히 수영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니, 어려워한다기보다는 힘들어하더군요. 역시 수영은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힘든데도 어, 물속에서 노는 거는 계속 하고 싶어요. 어, 배우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물속에서 노는 거는 또 잘 놀더라고요. 힘들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좀 신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이에요. 어, 여기가 이제 한편 군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요거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써내라고 해서 써낸 기록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군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조금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닫아요. 이 책을 볼 수 있는 이 자료실 문을 닫아서 그래서 점심 직전에 가거나 하면은 책을 읽다가 다시 도로 나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른 도서관에서는 보지 못하던 모습인데 그렇고 책이 좀 너무 오래된 책이 많다라는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신간들은 별로 또 별로 없고요. 그런 게 아쉬운 점인데 요거는 다른 도서관이거든요. 앞서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거든요.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 저기 군청 도서관보다는 좀 규모는 작지만 신간이 많아요. 한 사람당 한 60에서 70권 정도까지 연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희망 도서를. 어, 그래서 저는 자주 이용하고 신간 희망 도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간을 많이 놓고 아이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도서관의 접근성은 정말로 제가 만나본 모든 도서관 중에 최악입니다. 아, 저는 자주 이용하긴 하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좀 그런 도서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서관 모습이네요. 요거는 저희 동네에 그 미술관이 한 곳이 있어요. 여기 계신 두 분이 운영하시는 미술관인데 두 분 다 미술 교사로서 퇴직하시고 사재를 털어서 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이 도서관이란다. 미술관을 잠월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나가다만 봤지 수업을 하면서 이때 처음 갔는데 우리 관장님 네 분이 너무나 좋으시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따뜻한 눈길로 흐뭇하게 대해 주셔서 아이들도 참 따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기꺼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 곳곳에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수업이었고요. 요거는 요거는 보시죠. 요거는 이제 그 미술관에서 수업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한붓 그리기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도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려는 대상만 집중해서 보면서 그 펜을 떼지 않고 그 대상을 그리는 뭐 그런 그 수업 기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는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완전 뭐 거의 졸라맨 그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엄청난 그림 문외한이긴 한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리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좀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거는 뭐 글로컬 교육 한마당이라고 해서 뭐 관내에 여러 가지 뭐 마을 학교든 학교든 좀 자기 학교들을 홍보하면서 자기 학교들의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행사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점자 명함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점자를 직접 새기는 것이죠. 그 점자를 저희 우리가 아는 글자를 어떻게 점자로 바꾸는지 이렇게 날짜별로 다 이렇게 점자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면서 보통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합니다. 신기해하죠. 이거는 아이들과 그 놀이공원을 간 모습이에요. 바이킹을 탄 모습이죠. 여기 광주에 있는 놀이공원인데 내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더 깊이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마을학교 프로그램 상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비로 받는 것들을 뭐 10%, 20%씩 이렇게 모으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특별히 이제 제약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여기 보면은 학생들도 있고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친구들이에요. 마을 학교에 참여하진 않는데 저희 동네 친구들도 같이 기회를 갖고 갔다 왔죠. 너무너무 이쁘죠? 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힘이 드는 측면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진 기운을 이렇게 계속 아이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고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아이들이 참 이쁩니다. 자, 요거는 뭐 그거죠? 예, 요거는 목공 수업인데 둥지 만드는 수업이에요. 둥지, 새 둥지 만드는 목공 수업이고요. 어, 아이들 재밌게 합니다. 뭐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 전체는 아니고 몇 명만 데리고 수학 수업을 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인데 6학년 학생이라서 이제 올해는 중학생이 된 학생들인데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그 공부를 하려고 뭐 의지가 있어도 학원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학원이 있다고 해도 잘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중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저희는 마을 학교를 하면서 뭐 좋은 추억도 좋고 체험도 좋긴 하지만 아이들이 사고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계속 기획하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네요. 역시 민주시민 교육이고 통일수업 강사님을 섭외를 해서 제가 또 수업을 한 거예요.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죠. 김진향 교수님이신데 김진양 교수님이 우리 중학생들을 상대로 통일 수업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수업도 많이 하고요. 이건 뭐 탄소 발자국 관련된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환경 수업이에요. 기후 변화 관련된 수업을 저희들이 직접 공부하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선생님은 지금 사진이 안 찍혔네요. 요거는 이건 제가 직접 진행한 수업인데요. 같은 학교죠. 여기가 한평여중이에요. 한평여중. 한평여자중학교 학생인데 국제 정세와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국제 정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편이고 또 그래서 또 국제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서 어, 저의 주관을 강하게 개입시킨 국제 정세와 관련된 수업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훨씬 많은데 뭐 제가 사실은 본업이 뭐 이게 아니고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자주는 못하고 또 이런 수업을 하나 하는 게 뭐 그냥 아는 대로 그대로 뭐 전달하는 수업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내용을 짜고 기획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뭐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수업이 민주 시민 수업이 아니기
시민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진 않고 제가 어, 본업을 잘 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을학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모습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졸업을 해서 제가 졸업식에 가서 같이 축하도 하고 선물도 주고 아, 참 이쁜 아이들입니다. 예,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어, 도서관 문제를 앞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도서관의 어떤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인가요? 공유하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을 이 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공도서관에 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군청으로 진입하는 도로 공사 중인 모습이라서 좀 어수선하고요. 지금 많이 정비가 됐지만 어쨌든 군청으로 가는 큰 길의 샛길로 이제 이 도서관을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이제 왕복 1차선에 아주 좁은 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입구 부분이라서 그나마 넓은 편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길이 지금 화면상으로 안 보이시죠? 상당한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게다가 주택가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겨우, 겨우 차 한 대가, 어, 운전이 능숙한 사람일 때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도서관을 가는 길이 이래요. 이 오르막길, 좁은 오르막길을 차를 끌고 올라간다는 거, 물론 걸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진입로가 나옵니다. 예. 여기는 훨씬 더 가파른 오르막길이에요. 예.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잘 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서관에 오르게 되면 그나마도 이 주차장이 몇몇 있지도 않는데 이게 들어가서 돌릴 수가 없어요. 차가 꽉 차 있으면. 그럼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열악한 위치에다가 도서관을 만든 것도 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 문제냐면 이 도서관을 그 대로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그 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세웠고 교육박물관과 함께 상당한 규모 있는 도서관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을 추진했었거든요. 그 예산도 다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이전이 에, 지금 무산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군청에서 도서관 부지를 마련을 해줘야 그 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공사비를 이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군수님께서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인데 어쨌든 부지를 마련을 해주지 않아서 이 도서관 이전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박물관을 제외한 그냥 도서관 이전만을 지금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평 군청 내지는 한평 지역사회가 이 도서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이 도서관의 현재 위치 그리고 이전 사업이 무산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을 학교를 하면서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성적 저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에 무슨 대단한 시골의 지역의 교육 환경을 뭐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엄청나게 바꾸고 할 필요 없이 특히 최근에 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만들고 아이들이 충분히 책을 잘 읽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읽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동기부여 장치들을 많이 해 나가면 아이들 스스로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도서관을 주 1회씩 데려가서 책을 읽게 하고 단순하게 이제 읽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읽는 것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독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한평의 공공도서관이 지금 이 위치에 어, 존재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어, 좀 고발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발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한 거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쉽게 아이들이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제 꿈이고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과제예요. 마을학교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싶은데 어, 시골의 교육 환경 문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가 돼요. 지금 작은 마을학교, 작은 학교들 다 폐교 위기에 겪고 있고 한평은 진작 폐교 위기에 겪는 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폐교가 확정될 단계에 이를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거점 공간을 이 시골 학교 교육 문제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좀 그런 인식을 여기 뭐 군수든 군의원이든 지역사회에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음,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은 방송을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